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병원 복도입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이 위중하십니다. 연명치료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대답은 해야 되는데 부모님은 무엇을 원하셨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고통스러운 연명치료 당연히 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거죠. 실제로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어르신 10명 중에 9명이요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요, 연명 치료 거부에 서명하신 분들이 무려 270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6년 전인 2019년 9월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신청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나이대가 많이 신청했는지를 보고 있는데요. 70대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60대가 합쳐보면 11.3, 16.9, 약 한 28%. 두 번째가 60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순간이 닥치게 되면요, 수많은 가정이 중환자실 앞에서 싸우고 망설이고 또 엄청난 죄책감 또 후회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침묵 때문입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대화는요, 그걸 꺼내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오랜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것이 죽음에 대한 대화가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존중하고 그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나오는 웰다잉, 즉 존엄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준비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부모님과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부모님의 평안한 마무리를 위한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요, 바로 의료 의향입니다. 나는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은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미리 나는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또 헬릭투스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본인의 의사를요, 국가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6년 전에 등록을 하고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27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상식이자 책임감 있는 노후 준비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두 가족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들어보시면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A 가족입니다. A 가족의 아버지는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세 자녀는 중환자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끼리.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되지 않겠어? 또 어떤 자녀는 그건 아버지만 고통스럽게 하는 짓이야 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쏟아냅니다. 결국 관계는 틀어지고 모두에게 깊은 후회만 남게 되겠죠. 이번에는 B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B 가족의 어머니는요, 미리 의향서를 작성해 놨고 또 자녀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어머니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자녀들은 슬펐지만 한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려드리며 우리가 어머님의 마지막 뜻을 지켜드리고 있구나 하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족 중에 어떤 가족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죠? 생각보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보건소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 지정 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가시면요, 상담받고 무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것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기 의지로 작성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요, 안락사나 모든 치료를 포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의료행위, 또 영양분과 물 공급 같은 기본적인 돌봄은 끝까지 제공됩니다. 단지 치료 효과 없이 고통스럽게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기계장치를 거부하는 것, 즉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평안한 마무리를 위한 세 가지 기둥 중에 두 번째는요, 돌봄 계획입니다. 바로 호스피스 그리고 완화 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젠 다 끝났구나,
죽으러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호스피스는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적극적인 의료 서비스입니다. 더 이상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또 평안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한 가족의 만족도가 무려 97%였습니다. 임종기 일반 의료기관 만족도가 69%인 것과 비교하면요, 호스피스 이용 97%, 월등히 높죠. 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부모님과 꺼낼 때 처음부터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부드러운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어머니, 만약에 많이 편찮아지시면 그래도 정든 우리 집에서 보내는 게 편하세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 가까이 있는 병원이 더 마음에 놓이세요? 이렇게 돌봄의 장소 그리고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여쭤보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돌봄 계획에 대한 대화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평안한 마무리 위한 세 번째 기도, 마지막은요, 유산 계획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유산이라고 하면 돈을 생각하죠. 부동산, 또 현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도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재산 문제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들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이 유산이요, 좀 더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SNS 모두 다 하시잖아요. 온라인 공간에 사진, 인스타, 카카오 등등등등 스마트폰 또 PC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을 미리 얘기를 나누셔야 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이걸 정리를 안 해두면요, 새로운 갈등 또 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어떻게 할지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산 중에 우리가 돈, 또 이 디지털 기록도 있지만 부모님이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물려받아야 할 가장 귀중한 유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위한 아주 좋은 도구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장과는 좀 다른데요. 윤리적 유언, 또 레거시 레터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재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은 삶의 교훈, 또 미래에 대한 바람, 또 혹시 미안했던 일이 있다면 사과나 고마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담은 편지입니다. 이것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후회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니까요.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하고 이런 대화를 생전에 나누지 못한 것들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여러분들은 그런 후회 없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 하실까요? 그래,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란 말이냐? 이런 생각하고 가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거나 뉴스에서 존엄사, 또 연명치료, 또 장례식 같은 장면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슬쩍 여쭤보는 거예요. 어머니, 저 드라마 주인공처럼 저런 상황이 온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제가 6년 전에 TV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저렇게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여쭤보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날 사전연명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니 요즘도 자주 말씀하십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이거 작성해 놓은 게 너무 마음이 편하다고. 내가 만약에 병원에 들어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치료를 한다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 그런데 이걸 미리 작성해놔서 마음이 너무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추억을 현재로입니다. 가족 앨범 다 있잖아요. 앨범을 펼쳐보면서 일단 이제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 이때 참 고우셨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세요. 어머니의 삶이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제가 돕고 싶은데 혹시 바라시는 거 있어요? 죽음이 아닌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요, 나부터 열기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어머니, 저는 나중에 혹시라도 의식이 없이 기계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저는 연명치료 안 받을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전 가고 싶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부모님도 훨씬 편안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실 겁니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알려드린 대화의 물꼬트기 3가지 방법 말씀드렸죠. TV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기, 두 번째 앨범과 추억으로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기,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여쭤보기.
어떤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지만 이것은요, 끝을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어떻게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보낼 것인지, 서로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뜻을 묻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 전체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요, 우리는 비로소 죽음 앞에서 길을 잃지 않고 후회하는 대신 평안함으로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